자, 우리가 태어날 때 탄생의 선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모든 인간은 탄생의 선물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선택할 자유와 힘,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의지라는 걸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선택할 자유와 힘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지적 능력, 네 가지 지능을 타고났다는 거죠. 요걸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선택의 자유는 뭐냐면은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 어떤 공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동물은 공간이 없어요. 뭐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 들려주면서 밥을 주니까 침을 흘리잖아요. 네. 나중에 종소리만 들려주더라도 침을 흘리죠. 네. 그러니까 종소리와 침 흘리는 사이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인간은 종소리를 듣지만 침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인간은 자기만의 공간을 갖거든요. 네. 그 공간을 통해서 저 종소리가 어떤 종소리인지 나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 종소리가 뭐 밥 먹으라는 종소리라는 생각이 들면은 침을 흘리겠죠 물론. 네. 근데 밥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애들 장난치는 소리다 이러면은 침을 흘리지 않겠죠. 네. 이게 인간의 어떤 선택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선생님한테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뭐 제주도 누님의 일도 그렇고 뭐 아니면 몇 년 전에 뭐 축구 코치할 때 그 일도 그렇고 그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자극이라는 거, 자극.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힘이 선생님한테 있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좀 긍정적으로 막 힘을 내가지고 좀 담대하게 도전하는 그런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한테는 그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요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 자, 요걸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걸 자각해야 되냐면요. 우선 자아의식, 두 번째 상상력, 양심, 세 번째 독립의지의 힘을 키워야 돼요. 네. 자아의식은 뭐냐면, 나는 창조자이다. 나는 창조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창조자이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이른바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고 내 인생이라는 버스의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라는 걸 자각하는 거죠. 모든 건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자각하는 게 바로 자아의식이라는 거고요. 상상력과 양심은 뭐냐면은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에요. 미래 비전을 창조하는 힘. 그러면 내가 창조할 수 있다면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죽을 때까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창조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이른바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 했죠. 앞을 못 보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더 불행한 것은 앞을 볼 수 있지만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10년 이후, 20년 이후 죽을 때까지 어떤 큰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에 맞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마음속에서 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상상력하고 양심이 결합돼야 돼요. 그럼 이 양심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심이 빠져버리면은 잘못된 비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히틀러가 이제 양심이 결여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양심이 결여돼 버리면 이렇게 인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비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양심에 맞게 상상을 하다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비전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예수님의 비전이나 또는 뭐 테레사 수녀님의 비전이나 뭐 이렇게 이제 사랑의 비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랑의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럼 축구를 통해서 어떻게 뭐 초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뭐 또는 뭐 40대 뭐 50대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뭐 중장년층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힐링의 에너지를 선물할 것인가. 그러니까 축구를 통해서 어떻게 힐링의 에너지를 선물하고 축구를 통해서 어떻게 꿈과 희망을 심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뭐 그런 비전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양심이 결합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독립의지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실천하는 거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싶어서 술을 안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좀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떤 뭐 단체에 가서 내가 축구 지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용기를 내는 이런 것도 이제 독립의지에 속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모든 건 3단계로서 창조가 된다는 건데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창조자라는 것. 이제 내 삶에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근황과 그런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인식하는 것. 두 번째 마음속에 창조하는 것. 마음속에 이런 비전을 창조하는 거죠. 상상력과 양심을 통해서.
두 번째 현실 속에서 창조하는 어떤 독립의지와 행동 힘을 키우는 것.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영화를 제작할 때도 시나리오 작가가 마음속에서 한번 창조하고 실제 현실 속에서 영화를 이제 촬영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선택이 자유의 힘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가지 지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네 가지 지능이 뭐냐면 첫 번째 PQ. PQ는 신체 지능. 신체 지능은 내 몸을 통제하고 내 어떤 경제력을 통제하는 힘이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신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뭐 신체 건강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자기 몸 관리가 참 잘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커져요. 직업적으로. 왜 직업적으로 성공하냐면 어떤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서 성공하는 힘이 커지는 게 또 PQ에서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돈을 버는 능력이 커진다. 경제력. 그래서 PQ가 높다라는 거는 먹고 사는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IQ라는 건데, IQ라는 거는 지적지능, 이성적 힘인데, 이제 이 지적지능은 뭐 공부를 하는 힘일 수도 있고, 뭐 자기 개발을 하는 힘일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이제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는 힘일 수도 있어. 비전. 내 미래에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도 바로 이제 지적지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EQ라는 건데,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교감하는 능력. 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나와의 소통을 잘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 어떤 교감, 소통이 잘 되겠죠. 세상을 또 사랑하면 세상과 소통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십도 커지고, 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모든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87%가 인간관계에 좌우되거든요. 마지막에 SQ라는 건데, SQ는 영적 지능. 영적 지능은 뭐냐면은 나를 초월해서 이 세상과 어떤 연대감을 느끼느냐, 어떤 연대감. 나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과 어떤 연대감을 느끼느냐.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축구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잖아요. 저는 어떤 치유나 변화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처럼 우리 선생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키워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여기서 좀 희열을 느끼죠.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원 교육하고 뭐 스피치 교육하고 뭐 참 많은 걸 해요. 이런 상담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돕는 거죠. 이런 것에 연대감을 느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연대감을 느끼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연대감을 느끼는 분야에서 누군가를 돕다 보면 돈도 벌리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세상을 위해서 좀 밝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연대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참 불행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연대감 속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돈이 되는 쪽을 일을 한단 말이죠. 돈이 되는 게 뭐냐, 돈을 먼저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SQ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작게 벌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뭐 돈을 많이 벌면 물론 더 좋겠지만 어쨌든 돈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 세상에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과 연대감 속에 일을 하면서 돈을 따라오게 만들죠. 자, 이 네 가지를 잘 하게 되면 인간의 네 가지 지능이 발달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하면서 쭉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PQ를 보면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신체 건강, 직업적인 성공, 재정, 돈, 이걸 제가 여기했고요. EQ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뭐 스피치 소통을 하는 것, 이런 게 쭉 들어가고, IQ는 자기 개발을 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가르치고 뭐 어떤 비전을 만들고, SQ는 어떤 내면과 외면의 일치가 되고 어떤 자기 자신의 가치와 양심을 따라서 생각, 말, 행동이 일치되면서 이른바 삶의 예술 작가가 되어서 내면의 소리에 맞게 의미 있는 비전을 갖는 것, 뭐 사랑이 깃든 봉사를 하는 게 이런 게 또 SQ입니다.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선생님이 지금 개인 사명서를 한번 써볼 거거든요. 나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산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격적으로 성장한다 그랬죠. 제가 쓴 걸 먼저 한번 봐봐요, 선생님. PQ 보면은 나는 신체적으로 항상 활력이 넘치며 직업적으로는 취미와 특기, 봉사와 휴식을 직업으로 통합시키며 경제적으로는 재정적 자유인으로서 생존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사명에 집중한다. 이렇게 제가 썼고요. EQ, 사랑하며 보면 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그리고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이 깃든 참 만남 심리 가족이 된다. IQ 배움이 없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체험의 신비이다라는 신념으로 평생 수련과 수행을 통하여 탁월한 영적 치유사이자 의식 지도자로 성장한다. SQ 유살납니다. 나는 삶의 예술 작가로서 항상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전과 사명에 맞는 자기 정렬된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고를 하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에게 맞는 사명서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